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헛질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측은 항상 빈틈을 노립니다. 노동조합의 빈틈. 대체로 보면 집행부 교체도 빈틈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부가 연임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집행부가 교체될 경우에 전 집행부에 이루어졌던 합의나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의 맥락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 하에서는 노동조합 사이의 빈틈을 노리죠. 본의 아니게 기업 노조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좀 짧죠. 금속노조는 단일노조 시절부터니까 더 많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측은 기업노조를 중심으로 교섭하고 노사협의하면서 그 빈틈을 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 교체, 공장별 차이, 단일노조 시절에도 지부와 지회의 차이, 복수노조 시대는 노동조합 차이까지 이런 빈틈을 노린다. 그 결과 가장 최근에 통사임금 문제입니다. 통사임금이 대법 전원 합의체로 확대됐죠. 이 과정에서 확대되면서 만도지부는 교섭에서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통사임금이 확대되면 그 확대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잔업, 특근, 야간 이걸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파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여금 OT, 퇴직금 등등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하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선택했고 그 적용 범위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특근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창사 이래 적용해온 통사임금 기준시간, 월 기준시간, 통사임금 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월 기준시간을 240시간. 이게 창사 이래 쭉 이어져온 시간입니다. 근데 사측은 과거분, 여기서 과거분은 보통 소송 결과를 얘기하는데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분까지 모두 243 시간을 고집하는 거죠. 표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만도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했어요. 노사협의하는 방식으로. 한편 만도노조와는 노사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적용 범위, 월 기준시간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노동조합을 무시한 겁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떠나서 12월 특별상여금 아무튼 노세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도 다시 거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 대회 같이 가자라고 영상을 올렸더니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무슨 빨갱이라는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참 저속한 수준의 인식이다. 노동자들은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결권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교섭권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굳이 왜 기업 노조가 다수인 동지들에게, 기업노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기업노조 간부들은 물론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측의 공세는 참 교묘한데요. 시간이 지나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산정 기간을 7월에서 9월로 확대한 거죠. 언뜻 보면 정상 기간을 넓혔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를 확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7월입니다. 이게 이제 관행인데 만약에 관행이 이렇고 사측의 노림에 걸려든다면 관행을 바꿀 필요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파업 무력화라는 노림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쟁의행위를 포기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2024년에 파업투쟁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때 이거 7월달 퇴직금 정산기간이 엄청난 장애로 작용했던 것을 떠올리면 사측의 노림이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입사자들에게만 확인되는 임금 격차, 이것도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인되냐면 제 기억은 2002년까지 임금 인상을 하면은 초봉 수준도 정했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초봉 협상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 7기가 출범하면서 임금 테이블을 보다 보니 초봉이 너무 낮은 겁니다.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인지했고 이것을 극복하는 요구안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직장 폐쇄로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자, 평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봉 평균을 따져봤는데 2004년 입사자는 평균의 92.5%, 2011년 입사자는 76%, 엄청나게 큰 차이죠. 2012년은 73%. 이 격차 해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 상여금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초창기 특별 상여금을 논의할 때는 3월 중순경에 결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죠. 근데 요 당시에는 4월부터 교섭 준비가 들어가고 4월부터 또 교섭이 시작되거나 이렇습니다. 교섭을 앞둔 상태에서의 줄다리기는 사실 사측도 부담이 크죠. 근데 언제부턴가 노사협의회에서 또 이건 똑같습니다만 12월 안에 정리하는 걸로, 퇴직자 핑계 대면서, 그러다 보니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순간 굳어진 19%, 18%, 이게 이렇게 굳어지면 굳이 협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더 좋아진다면 더 많은 요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업이 8%로도 합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정된 굴레,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총액 대비 2%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입니다. 딱 박스권에 갇혔죠. 1.63부터 1.55까지 2% 제도는 물론 기본급을 하면 좀 더 높죠. 2025년 최악입니다. 최근 2021년부터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월급제를 포함한 통상임금, 임금 인상, 특별상여금, 2011년 이후 입사자 임금 격차 해소, 13년 동안 쌓인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 축소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첫 번째, 복수노조 플러스 기업노조가 겹으로 더 쌓인 굴레다. 이것을 똑바로 본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장 울타리를 벗고 계급적 단결을 이루고 복수노조를 극복하자,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상입니다.